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미중 갈등 속에 온 세계가 주시하는 최대 이벤트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지 않기로 한 것 잘한 일일까요?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에서는 모두 총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말이죠. 외교적 선택이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잘했다고 할까요? 미국이 잘했다고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시사 1번지 몰라서 못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이상 알려주세요. 특히 그동안 치킨 쿠폰 받으신 분은 2분 이상 알려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뜨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원 의장 펠로시 의장 만나지는 않고 통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윤경호 의원,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이렇게 가는 것 외신 보면은 다 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한국 대통령 안 만나기로 한 것도 상당히 중요 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뤄지겠죠. 다른 나라 비교가 될 테니까요. 예. 자, 그러면 안 만나는 것 왜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의전 따졌을까 뭐 이런 1차적인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미국의 의전서열 3위의 하원 의장.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찾아갔을 때라면 모르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휴가라는 이유로 라도 안 만나는 건 좀 갸웃하게 만들겠죠. 윤경호 의원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하원 의장, 미국의 하원 의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기억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연설했을 때 뒤에서 연설 온 거 쫙쫙 찢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이고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각 주마다 2명씩의 상원 의원. 그래서 사실은 그 2명의 상원 의원의 권한이 인사청문회라든지 인사에 대한 비준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법안, 미국은 이제 안건을 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안을 포함해서 결의안 뭐 모든 거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거는 상원에서 부결을 해버리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상원 하원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조금 더 원로원 같은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역할 일은 하원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은 하원 중에 가장 선수가 높은 사람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당의 집권, 그러니까 머저리티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원 중에 가장 선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은 지금 벌써 2번째 하원 의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정치에 뛰어든 것도 뭐 40대 후반에 늦은 나이에 뛰어들었고, 그러나 어찌됐든 사실 이번에 이 아시아 순방의 여러 행보들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긴 합니다. 이분의 그 뭐라 그럴까, 인권 우선주의 뭐 여러 가지 보여줬던 성향들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내놓았던 비판적인 시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극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칙주의에 가까운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이렇게 논란을 일부러 자초하면서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대만 방문을 대표적으로 이제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장이라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라는 분이 갖는 그 권한, 영향력을 따지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아쉬운 기회인 것만은 사실이죠. 사실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특히 대만을 가기로 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하죠. 심지어 만약에 중국 영공을 통과한다면 격추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3차 대전 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래도 안 만나는 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관계가 앞으로 우리가 좀 취할 스탠스가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김병민 위원장 예. 그런 고민 아니었겠어요? 일각에서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 그랬으면 잘못된 신호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과 만나고 그 당시에도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 충분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도 너무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진영에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 그 중심에 반도체라고 하는 핵심적인 전략 물자들이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일 것이고 치포라 불릴 정도로 앞으로 한국이 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 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이어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저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의 휴가를 존중하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에 가서 연극을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요한 외교적 일정 때문에 그 휴가를 조정해야 될 것이라면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외교적 의전상 맞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하원 의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한 아젠다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의 원내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한반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를 비롯한 중요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오히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바로 오기 직전에 있었던 게 대만을 비롯한 핵심적으로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슬기로운 조율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현재까지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병민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나지 않기로 한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결정. 네, 휴가 중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내용이었을 텐데 이걸 오히려 휴가를 중간에 중단하고 지금 국내 정치도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휴가 때문에 다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다고 대통령이 전격 만나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대만과 중국,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의 갈등이 대만에 다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건 선거 때부터 얘기했지만 경제 안보라고 하는 핵심 축에서 미국과 함께 반도체 등에 대한 내용들을 협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천명해 왔거든요. 안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적정 자연스러운 수준에 거다. 자연스럽게 조율했다고 봅니다. 장윤배 변호사 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귀국 비행기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낸시 펠로시 비공식적으로 불쾌했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외교 참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를테면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럼 접견 일정을 조율하다가 철회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기조와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께는 우리는 중국 눈치 보지 않겠다. 전 정권은 굴종 외교했지만 우리는 아주 자주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마치 중국 눈치를 봐서 그런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오늘도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서열은 우리나라로 맞추면 국회의장을 만나는 게 맞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회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쇠고기 협상 등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은 의회가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이런 대외적인 협상도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휴가 가서
물론 연극 보실 수 있죠. 영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 뭐 술 좋아하시니까 드실 수 있겠죠. 그런데 국내에 있는 미국의 의전서열 3위 인사를 만나지 않는다. 전화로 한다. 일본으로 건너가면 기시다 총리 만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그럼 패싱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패스를 하는 건지 국민들께 저는 설명을 해야지 이거 휴가에서 복귀했을 때 뭐 인적 쇄신안 내겠다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나야 한다.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김의겸 의원은 유일하게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현근택 대변인 댓글에 인사를 드릴 때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셨던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오히려 김의겸 의원 얘기는 약간 반어법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고려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국을 고려 지금 뭐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선 과정에도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공격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겠다, 쿼드에도 참가하겠다. 그러면서 나토에도 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중국이 반발했는데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뭐 미 중간에 거의 일촉즉발 상황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 전에 저는 사드 배치나 뭐 쿼드에 참가는 오히려 약간 오바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처럼 지금 모든 전 세계 시선이 대만과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만이 만약에 그 양안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한미 정상회담도 그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휴가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사실은 휴가 때도 급한 일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 때 저 대통령하고 저 장관이라든지 와도 만났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격을 따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관례를 보면 뭐 하원이지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원 의원이나 국무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왔을 때 대부분 대통령 만났거든요. 근데 이 펠로우 하원 의장이 뭐 3위라 그러지만 부통령 다음이거든요. 근데 부통령은 사실 대통령하고 러닝메이트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2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 했을 때도 하원에서 막은 거거든요. 예산 가지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뭐 휴가 중에 못 만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한가하냐. 더구나 지금 어제 사진을 보면 저녁에 연극 보고 뭐 연극인들과 뭐 한잔하고 이러는데 그럴 시간은 있고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가도 너무 한가한 소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경호 의원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안 만나기로 한 것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이건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 외교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갔는데 상황이라면 뭐 하원 의장 만나고 이러는 게 의전서열 따지고 뭐 격 따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의 상황에서는 이걸 굳이 이 안 만났다고 하는 거를 중국 정부가 보고 그래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 우리를 좀 생각하는구나 의식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뭐 건지는 게 있겠죠. 그러나 중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아쉬움을 가졌던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7월 27일에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추모의 벽이라는 거 제막식 했던 거 다 신문에서 보셨죠. 저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치기라도 가서 직접 연설하고 거기에 참석을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몇 차례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못 만나는 거,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전혀 휴가철이기 때문에 의전상 뭐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못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전에 오갔다고 하는데 그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의 보수 내지는 뭐 미국은 보수가 아니어도 자기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지켜줬다. 젊은 사람들 3만 6천 명이 목숨을 던져서 그걸 지켜줬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기는 거기에 우리 카투사 7천 명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비용을 다 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리 외교라는 건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격에 안 맞더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파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가야 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되느냐 안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도 정부 안에서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조율 중이다, 아니다, 조율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안 만난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러면 전화 통화한다 이렇게 바뀌는데 외교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김병민 네. 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원칙을 가지고 어제부터 쭉 시종일관 얘기했으면 큰 문제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시고 좀 비판적인 기조를 주시는 분들은 이게 만나는 것처럼 했다가 안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원칙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전화 통화를 가게 되니까 윤석열 정부를 이제 비판하고 싶은 야당 입장에서 빌미를 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교라는 건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요. 펠로시 의장을 만약 만났다고 가정을 하면 중국의 격한 반발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중국의 격한 반발 이후에 미국 중심의 외교를 이어가는 외교 참사다 아마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만나도 비판, 안 만나도 비판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비판적인 기조를 주시는 분들은 신호를 잘못 줘서 오히려 미국의 결례를 범하는 것 아니냐, 국권화 한미동맹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국익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윤 정부의 행동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윤 정부의 가장 부담이 되게 되는 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 얘기했던 반도체 동맹이 같이 함께하는 순간 중국에 투자했던 우리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문제들까지 이어지게 될 건데 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고 안 만나고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보다 앞으로 한국에 펼쳐지게 되는 이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들의 상황 그리고 외교적인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예.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야당 또 비판하는 분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깜짝 접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명히 만난다. 정치 구단 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통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걸 보면 뭐 안 만나는 거는 이제 확실히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나기로 예를 들어서 외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이런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난다, 협의 중이다, 안 만난다, 전화 통화한다 이렇게 갈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전화 통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급히라도 전화 통화하기로 한 건 아마 이런 국내 여론이라든지 왜 안 만나느냐 이런 여론을 아마 고려한 것 같고 그럼 처음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느냐.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 아마 외교 천회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일정이라는 거는 몇 달 전에 짜이는 거거든요. 방문 몇 달 전에 짜인 거고 지금 JS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안 만난다. 그럼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일정을 짤 때 미리 고려해서 휴가도 미리 계획이 나왔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만나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든지 미리 정해놔야 되는데 이게 다급하게 딴 데 다 만나는데 우리 안 만나니까 그럼 우리 전화 통화라도 해야 되네. 그런 모양으로 비친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외교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까 장윤매 변호사께서 현 정부의 외교 기조하고도 배치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난 것 혹시 그러면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말 쿼드 참여하겠다, 뭐 사드 수도권 뭐 이런 얘기해서 중국을 자극할 대로 자극을 이미 해놨죠. 나토에 가는 것도 물론 초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긴밀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럽의 어떤 상황 속에서 러시아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립국가도 나토 회원을 하게 됐고 그런 결단을 내리는 맥락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외교의 커다란
성과처럼 하면서 중국을 자극을 많이 시켜놓은 상황에서 지금은 뭐 이를테면 정말 중국 눈치를 봐서 이런 선택을 했다. 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났더라도 민주당이 비판 논평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런 사실상의 2인자인 인사를 만나는데 그거를 폄훼할 수 있는 건 그건 공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대단히 실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안 만난 것 그리고 전화 통화로 가름한 것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도 일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휴가 중에 논란이 됐던 것이 휴가 전에 교육부 장관한테 업무 보고를 받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5살로 낮추기로 한 것.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 후에 방침을 밝히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또 뭐 학부모들 간담회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했는데 또 다시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뭐 공론화 과정이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윤경호 의원 도대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돌아가는 여러 기류 대세를 보면 이미 대통령도 뭐 공론화를 지시했다 이 얘기에 벌써 국민이 반대를 하면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자인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안상훈 수석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 역시도 가만 들어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어렵다 이걸 자인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번 이 건은 이 정무적인 판단과 상관없는 구체적인 정책 특히 이해관계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마 국회도 입법할 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5세에 조기 입학이 허용돼 있는 제도인데 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부터 시작하는 그 의문이 과연 대통령이 신속 추진해라라고 얘기만 하면 그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뭔가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뭐 논의도 이루어지고 공론화도 이루어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 예. 시행착오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번 건이 반면 교사로서 정말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어저께 그 학부모 단체 대표가 박순애 장관을 만나서 한 얘기 중에요. 무슨 자격으로 이걸 당신들이 추진하느냐라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류의 반발이 만약에 대통령한테까지 가버리면 그건 정말 심각해진다. 현근택 대변인. 네. 김순애 박순애요? 김순애요. 박순애. 박순애 장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이걸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된 얘기고 이명박 정부 때도 하려다 못한 거고 그 정부에도 계속 나오다 안 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5세로 한 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6세, 7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을까 궁금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통 정책을 할 때는 뭐 당과 정부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당정 간에 이게 어떤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조율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 당정 간에 뭘 했다는 얘기도 잘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얘기하자마자 바로 신속히 강구하겠다. 신속히 추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 보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당정청 간에 당정대 간의 얘기가 돼서 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그냥 아이디어 내고 그냥 장관이 추진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부총리가 지금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뭐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또 차관은 뭐 그건 아니다 그러고 예. 대통령실도
뭐 그냥 뭐 여론 들어본다는 건 그걸 보면 장관이 어떤 뚜렷한 소신을 갖고 한 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근데 마치 지금 대통령실은 뭐 교육부 장관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여당은 뭐 지금 집안 싸움에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서 정리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제 추진하기는 이제 틀렸다. 그래서 빨리 어쨌든 정리 수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휴가라고 하는데 대통령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분 댓글 소개해드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신님,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못 만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세계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 후반 지지율을 보도하는데 미국도 지지율 낮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듯요. 일색님, 총리가 대신해야지 도대체 뭐예요? 대통령 휴가라서 일 안 하면 총리라도 일하세요. 네. 육회상캐님, 안 만나는 거 잘했다고 봅니다. 만나면 사고 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계속 의견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지요.